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으로 맞벌이에 육아의 살림까지 많은 걸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오신지 다 집어치우고 남편 내조나 하라고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래도 꿋꿋이 일을 병행하며 잘 해냈더니 그게 또 얄미우셨던 건지 제 가게에 오셔서는 멋대로 몇백만 원어치 주문을 해버리시고는 저에게 다 부담하라고 떠미시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본인은 얼마나 내조를 잘하고 사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결국 아버님께 이 문제를 넘겼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편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어머니의 뒷딜은 제 알바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대단한 연봉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꾸준히 생활해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협력사의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월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였고요. 서로의 수입에 의지하며 알뜰하게 살았고 결혼 후에도 당연히 맞벌이를 이어갔죠. 적어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큰 불만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잠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조언하시더군요. 애를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집에 있으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잘 키우는 게 제일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남자가 혼자 밥해 먹게 만드는 건 정말 아닌 거라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고민이 많았지만 일단 육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복직할 생각이었어요. 회사를 오래 다니면서 나름 경력도 쌓았고 일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대하시더군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며 엄마가 애를 봐야지 본인이 손주를 봐주는 건 무리라고 하셨어요. 애 맡기고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시며 자꾸 저를 설득하고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남편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저는 복직을 포기하고 육아와 남편 내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쌓이더군요. 아이와 집안일을 돌보는 건 생각보다 고단한 일이었지만 남편과 어머니는 그 노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며 다독이며 버텼고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계약 실수로 해고된 날 우리 가정의 경제는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어요. 당시 남편은 당황하며 구직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연락 온 데가 없는지 슬슬 세금 못 낸 것들도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조금 짜증스러운 듯 알아보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군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개월째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애도 점점 크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나도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재촉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그런 말들이 변명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날짜는 지나가기만 하고 생활비며 세금이며 여기저기서 막히기 시작하니 저도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더는 남편과 어머니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올케 언니가 운영하는 초밥집이 생각나서 고민 끝에 언니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저기 올케 언니, 혹시 언니네 가게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정이 정말 좋지가 않아서요. 예전에 언니가 가게 창업할 때 나중에 제가 애 낳고 나서도 한번 해보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아가씨, 근데 정말 괜찮겠어요? 애도 돌봐야 될 텐데 너무 무리하진 않을까요? 나야 상관없지만 상황이 그렇다니까 내 쪽에서는 문제없이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언니.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야죠. 지금은 제가 벌어야 돼요. 남편은 아직 자리 못 잡았고 이렇게 둘 다 집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 가게 언제든 환영이에요. 혹시 일하면서 힘든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얘기해요. 내가 최대한 배려해 줄 테니까요. 물론 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이제 일 시작하려고 한다고. 올케 언니 가게에서 일하게 됐다고요. 지금 생활비도 없고 어디 빌릴 데도 없어서 둘 중 누구든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별다른 반대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일한다니 잘해보라고. 나도 더는 도울 수 있는 게 없으니 너희 살림은 너희가 알아서 잘 헤쳐나가야지 하시더군요. 어머니의 담담한 반응이 의외였지만 오히려 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듯한 그 태도에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확실히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초밥집에서 바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회전 초밥을 채우는 일은 고되고 지치기도 했지만 적어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며 정신없이 지내는 와중에도 매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은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핑계로 집에 있었고 가끔은 아이를 보는 것도 귀찮다며 저에게 맡기려 하더군요. 당연히 그때마다 우리는 불같이 싸웠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결혼 생활의 무게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러 자리가 계속 나지 않던 와중에 마지막 방법으로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뒤에도 일이 쉽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은 아버님을 무척 어려워했는데 아버님이 평소 말수가 적고 업무에 대해서는 칼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아버님과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고 남편은 더더욱 대화가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종종 집에 와서는 아버지와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면 바로 야단칠까봐 겁이 난다고 어릴 때부터 항상 아버지가 딱딱하게 대하시고 혼난 기억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아버님은 회사에서 실수나 미흡한 점이 생기면 가차없이 질책하기로 유명하셨어요. 한 번은 남편이 영업 보고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아버님께서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시며 호되게 야단을 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은 더 위축되었고 점점 의기소침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힘없이 말했어요.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섭게 대하시니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솔직히 회사 직원들 앞에서 아들을 치켜 세워주셔도 모자랄 판에 대놓고 저렇게 찍어 누르시니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무거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은 주눅이 든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능률이 오를 리가 없었고 업무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님의 기대와 질책은 더 커져만 갔고 남편에게 회사 생활이 점점 고역이 되어 갔어요. 저도 남편이 집에 와서 지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위로를 해보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라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냐고요. 아버님도 다른 직원들 보는 눈이 있으니 더 신경 쓰시는 것 같다고. 그런 부담이 아버님께도 있을 거라고 말했죠. 남편도 이해해 보려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만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제가 회사 분위기를 몰라서 그렇다고 했죠. 아버지는 너무 강성이고 완벽주의자라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아들에게 요즘 아버지 회사 다니는 건 어떤지 물어보시더군요. 아버지가 집에 와서는 도통 말을 안 하시니 알 수가 없다고. 남편에게 거기서 맡은 일 잘하고 당당하게 다니고 있는 거 맞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다니고는 있는데 자신이 없다고. 아버지와 너무 불편하고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인다고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뭐라고? 그럭저럭이 뭐냐고 하시면서 거기는 나중에 남편이 물려받을 회사라고 강조하셨어요. 남편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주눅들 일이 뭐가 있냐며 당연히 자기 회사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요. 기존에 하던 일과 전혀 달라서 회사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아버지가 가차없이 야단을 치시니 그게 힘들다고 했죠. 남편의 대답에 어머니는 더 답답해하셨고 목소리를 높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쪽에서 평생 일해오신 분이니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직원들보다 못하면 나중에 물려받을 때 말들이 많아질 거라며 정신 바짝 차리고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님은 늘 바쁘신 일상 속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고 이후로도 회사 업무에 대해 특별한 피드백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주눅 들어 있는 걸 알게 된 어머니는 불만이 점점 쌓이셨고 결국 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남편 성과를 왜 못 챙기냐며 압박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내조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며 남편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제가 뭐 하고 있냐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제게 화살이 돌아오는 건가 싶었어요. 내조라는 게 별거냐고. 남편이 회사 생활 편하게 하라고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뭐라 하셨어요. 제가 그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 결과가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제가 내조를 제대로 못하니 남편이 시아버지 앞에서 눈치만 보고 적응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꾹 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한테서 이유를 찾으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회사에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나름대로 남편이 잘할 수 있게 돕고 있는데 제가 더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어머니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고 남편과 저는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남편이 회사 생활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며 엉뚱한 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뚝심 있게 일에 집중하지 못한 건 제가 맞벌이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죠.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아버님 앞에 불러놓고 본격적으로 책망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에 진득하게 붙어서 애도 보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지. 괜히 일한다고 나가서 집을 번잡하게 만들고 애가 아플 때 남편한테 연락 가게 하니
남편이 회사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였죠. 어머니는 아버님을 향해 아들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집에서도 길을 못 펴게 하니 남편이 회사 가서도 그러는 거라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며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어이없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초반에 남편 좀 야단친 이후로 얼굴도 못 보고 있는데 뭘 어떻게 잡으라는 거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속으로 꾹 참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남편을 뭘 신경 쓰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애가 아플 때 남편한테 연락 간 건 딱 한 번뿐이었고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저를 더 몰아붙이셨습니다. 한 번이 중요한 거라며 회사 일이 얼마나 예민한 줄 아냐고, 직장 생활이 애 키우는 것처럼 쉬운 줄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몇 달을 쉬고 있었던 건 어머니도 아시면서 그동안 한 번도 남편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시는 게 억울했거든요. 아버님은 옆에서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앞뒤 사정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저없이 남편을 정리할 거라고, 회사는 장난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꾹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감싸기 위해 저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는 이 상황이 너무 짜증스러웠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옆에서 축 늘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왜 저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 똑바로 해야지. 나만 이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잖아. 내줘 하는데 나는 더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속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도 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 이제는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훈수까지 두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식당 일은 접고 남편 내조에만 집중해. 그게 네 할 일이지 않겠어? 꼭 이런 걸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만 알아듣는 건가? 어머니, 남편 상황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일 그만두기엔 어렵습니다. 지금 어느 쪽도 제대로 자리 잡은 게 없고 그나마 제가 가게에서 일하며 벌어오는 수입만 일정한데 그걸 그만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에이, 그러니까 네가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니까 남편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옆에 붙어 있으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모르네. 원인을 알려주고 고치라고 해도 귀를 닫고 있지 정말. 네 남편은 충분히 잘 될 사람이야. 네가 그걸 못 알아보고 자꾸 딴 데 신경 쓰니까 이 모양인 거야. 네 시아버지한테 혼나고 싶어? 어머니, 왜 남편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제가 이래서라뇨. 그럼 어머니가 아들 키우실 때는 어떻게 하셨기에 남편이 아직도 아버님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겁니까? 결혼 전에도 그랬다면서요. 그건 제 탓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 아닌가요? 제 일을 다 포기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세요. 만약 남편이 자리 잡지 못하면 생활비는 어머니께서 전부 대주실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그만두겠습니다. 아유, 정말 속 터져. 맨날 며느리가 말로 이겨먹으려고만 하고 정말 답답하구나. 저 그런 이상한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머니도 할 말이 없어서 저한테만 밀어붙이는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싸움 이후 저는 끝까지 식당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오히려 올케 언니와 더 열심히 일하며 가게를 확장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어요. 손님도 꾸준히 늘어나고 확장한 새 가게는 입지도 좋아서
순조롭게 자리 잡아갔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그만뒀냐고 확인하려 들고 문자까지 보내며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받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통해 확장 이전 소식을 들으셨는지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더군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필 핸드폰을 보고 있던 중이라 실수로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화난 듯 말씀하시더군요.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냐며 무슨 배짱으로 가게를 확장하느냐고요. 남편 내조도 안 하고 가게나 쫓아다니면서 아주 훈장이라도 받은 듯 하다면서 멍청해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다며 쯧쯧 소리를 내셨죠. 저도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니가 한가하신 것 같지만 저는 바쁘다고요. 이제 전화 끊겠다고 생계 책임지겠다고 고생을 너무 해도 문제냐고 했어요. 멍청하다는 소리까지 듣게 됐네요 라고 덧붙였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럼 지금 하는 게 잘하는 짓거리냐며 시건방이 하늘을 찌른다며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주소를 대라며 직접 와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말씀드렸어요. 오시면 대체 뭘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렇게 사람 힘들게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고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마음을 다잡으며 앉아 있었어요. 일단 가게가 확장 이전하며 바빠진 덕분에 저는 일에 몰두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얼마 안 가서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며칠 뒤 올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저기 아가씨, 지금 거래처에 있는 거죠? 언제쯤 돌아올 수 있어요? 아가씨네 시어머니가 가게에 다녀가신 거 알아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다녀가셨다고요? 주소를 알려드린 적은 없는데? 아, 남편이 알려줬나 보네요. 근데 왜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아가씨 시어머니가 모임에 쓸 거라면서 초밥 세트를 대량으로 주문하셨어요. 근데 그 주문이 그냥 보통 주문이 아니었어요. 세트로만 엄청나게 시켰거든요. 총 금액이 무려 200만 원이더라고요. 뭐라고요? 200만 원이요? 그걸 진짜로 다 주문하셨다고요? 말이 돼요? 게다가 이거 다 올케가 계산할 거라고 이야기 끝났다고 하시는데 그거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진짜 두 분이 합의된 건지 물어보니까 며느리한테 확인 전화하라고 하시고 주소만 적어놓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건데 200만 원짜리 주문을 나한테 떠넘기다니 이건 정말 심하잖아요. 아가씨,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요. 좋은 의도로 오신 건 아닌 것 같지만 며느리가 이 정도로 대접했다는 걸로 마무리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 못 하실 거예요. 원래 그런 성격이시라면서요. 이번만 좀 지는 셈 치고 넘어가 봐요. 나도 금액에서 조금 빼줄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맞춰주면 진짜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보고 더 무시하고 날뛰는 분이셨어요. 이건 처음부터 확 눌러버려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화나는 건 이해하지만 일단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자고 이번만 맞춰주고 다음에 크게 얘기하자는 식으로 달래려 했어요. 그때 해드리지 않았냐고 말하면 된다고 조언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요. 이건 어머니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혼쭐 내겠다고 벼르시더니 여기까지 와서 바가지를 씌우고 가셨거든요. 자기 아들이 돈 못 벌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좀 벌기 시작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저를 쥐잡듯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못 참겠다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 버릇을 좀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언니는 저를 달래려 했지만 저는 결심을 굳히고 단호하게 가게를 정리하며 어머니에게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배달 주소를 확인해 보니 딱 봐도 시댁 주소였어요. 차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일단은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로 초밥 세트 200만 원어치를 시댁으로 배달시키셨는지, 저 없을 때 다녀가셨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궁금하다고 여쭸어요. 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고향 친구들이랑 모임을 초대했으니 시간 맞춰 갖다 주면 된다고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큰 주문을 하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주셨어야 한다고, 저희 가게가 갑자기 이렇게 큰 주문을 받으면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계산도 안 하셨다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제가 한 번이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계산도 제가 당연히 해야 한다며 평소에 며느리로서 도리를 못했으니 이번에 특별히 일거리를 만들어준 거라면서 이왕 하는 거니까 좀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가슴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 억지로라도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건 도리를 못한 문제가 아니라고, 어머니가 왜 저희 가게에 그렇게 큰 금액을 아무 예고도 없이 주문하셨냐고 물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게 어디 있느냐고,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결제하시라고, 낼 돈이 없으시면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자신이 그깟 200만 원도 결제 못할 사람인 줄 아느냐며 도리라는 말을 모르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 도리를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하라고 일거리를 준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는 어머니와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으시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죠. 어머니가 200만 원어치 초밥을 주문해 놓고 돈도 안 내겠다고 하셨다며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했어요. 없는 매장에까지 와서 잔뜩 주문하고 가셨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서 일이 많다며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저와 어머니 일까지 신경 쓸 때가 아니라며 그 일은 제가 알아서 좀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바빠서 그런다고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모르냐며 이게 당신을 빼고 할 수 있는 얘기냐고 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와 어머니가 이렇게 얽힐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이 직접 어머니께 가서 돈을 입금하라고 전하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전화를 쥐고 서 있었고 마음 한쪽이 참 허탈하고 씁쓸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초밥값은 제가 못 드려요. 이건 어머니께서 직접 입금하셔야 돼요. 야, 너 지금 까불고 있니?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죠. 어머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머니가 해결하셔야 돼요. 더 이상 제 일과 가게에 지장이 가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따위로 굴겠다는 거야? 내가 또 네 집까지 찾아가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겠어?
아니면 내가 뭐 가게까지 가야 되나? 아가씨, 정말 괜찮겠어요? 그냥 한 번만 참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언니,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계속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없죠? 이번에 확실히 해야 어머니도 더는 건드리지 못하실 거예요. 저 아버님 회사로 찾아갈 거예요. 초밥 세트 전부 차에 싣고 직접 다녀올게요. 아이 아가씨 시아버님 무섭다고 하지 않았어? 가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 그래. 회사로 찾아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어? 나도 같이 가줄 수도 없고 이거 참... 괜찮아요 언니. 이건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무섭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차라리 직접 가서 혼나고 끝내는 게 나아요. 안 되면 전부 그만두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배달 가방을 잔뜩 실어놓고 차를 몰고 아버님 회사로 직행했어요. 나름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가까워지는 회사 건물을 보며 마음이 더 조여왔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결심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자고 몇 번이나 다짐하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배달 가방을 들고 사무실 복도로 들어섰고 직원들이 저를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전에 남편이 여기 출근하게 되었을 때 간단히 닭과라도 돌리겠다며 한 번 왔던 적이 있어서 다들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저를 알아보신 한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셨어요. 응접실에 잠깐 계시겠냐고 하면서 짐이 많아 보인다며 이게 다 무슨 짐이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배달 가방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배달 왔다고 아버님 사무실이 어디인지 헷갈려서 그쪽으로만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서 같이 배달 박스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섰고 서류를 보고 계시던 아버님이 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아버님은 놀란 듯 서류를 내려놓으시며 여기가 무슨 일로 왔냐고 그게 대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배달 온 거라고 저희 가게에서 가져온 초밥 세트들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아버님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이어서 초밥 세트 금액이 전부 합쳐서 200만 원이라고 아버님께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도 못 드리고 찾아온 거라며 덧붙였죠. 이후로도 저는 웃음기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어머님이 제가 일하는 가게로 초밥을 대량 주문하셨는데 돈을 안 주셨다며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직접 가져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대신 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포장된 초밥들을 하나씩 커다란 책상 위에 꺼내놓았어요. 초밥 상자들이 촤르륵 펼쳐지자 주변 직원들이 사무실 창밖으로 하나둘 몰려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셨지만 저는 기죽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이판사판 다 각오하고 간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님도 돈을 못 주시겠다고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리며 결국 어머님이 저한테 이 세트의 총주문 금액인 200만 원을 전부 내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단돈 2만 원도 내고 싶지 않아서 직접 가져온 거라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주변 직원들은 웅성거렸고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아버님 얼굴도 점점 굳어져 갔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저를 바라보셨어요. 직원들은 힐끔거리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고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은 마침내 무거운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니 무슨 상황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네, 아버님이라며 부디 어머니께 전화하셔서
이 사정을 다 물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 딱 하나였거든요. 제가 그간 며느리로서 도리를 못했다고, 돈 번다 유세를 부린다며 이제 돈으로 도리를 하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수입이 없을 때도 제가 벌면서 해결해 왔는데, 그리고 돈 200만 원이 그렇게 쉽게 애 키우고 일하는 주부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냐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한참 동안 저를 응시하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마침내 지갑을 꺼내시며 본인이 대신 계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은 본인이 결제할 테니 음식은 그냥 두고 가라고, 제 말을 잘 알겠으니 그만 가봐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드리고 초밥 가방을 그대로 남긴 채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쳐다봤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 나왔어요. 가게로 돌아와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찰나 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 이름이 뜨는 걸 보고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곧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초밥이 왜 아직 안 왔냐며 다 말라 비틀어지고 남을 시간인데 이게 뭐냐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궁금하시면 아버님께 직접 연락해 보시라고. 음식은 그쪽으로 보냈다고요. 아직 전화가 안 오셨나 본데 차라리 연락 오기 전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침묵하셨습니다. 그 정적이 묘하게 속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뒤 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제정신이냐고 소리쳤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나 있냐고 더 큰 소리로 따지려고 하시는 순간 저는 서둘러 말을 잘랐습니다. 왜 본인이 한 짓은 모르고 저한테 그러시는지. 애초에 시작은 어머니가 하셨다고요. 저는 그저 수습을 아버님께 넘긴 것뿐이라고 덧붙였어요. 아버님께서 이미 음식 받으셨으니 그쪽으로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듯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무력감과 억울함이 서서히 사라지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대망의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아버님은 결국 온 가족을 불러 모으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긴장하고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정말 숨막히는 분위기가 가득했답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저를 고압적으로 쏘아붙였어요.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 봤냐며 그깟 음식 몇 개로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별일을 다 겪었다고 아버님이 보라는 듯 말하셨어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님이 중저음의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제지하셨어요. 그만하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이번 일은 어른 노릇을 못한 것이라며 지금 뭐 때문에 모인 건지도 파악이 안 되냐고 말씀하셨죠.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님이 제 편을 드시자 어머니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망신을 주는 거냐며 자기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그러느냐고 반발하셨어요. 당황한 나머지 어머니는 아버님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진작에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며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소리쳤죠. 아버님이 계속 답답하게 일 처리를 하니까 본인도 신경 쓸 게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는 점점 격해졌고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어색하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어머니 앞에 내미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고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모두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잃었고 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저놈이 회사 물려받을 거라며 큰소리 쳐놓고는 정작 자식은 다 망쳐놨어. 아들을 장가 보냈으면 그 녀석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지게 했어야지. 근데 당신은 처음부터 능력도 안 되는 애한테 대표 흉내만 내게 만들고 말단 직원만도 못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아니 결혼한 아들 문제를 왜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지만 당신이 회사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간섭한 탓에 직원들이 아주 질색을 하고 있더라고. 그거 알고나 있어? 직원들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뭘 또 그렇게 했다 그러세요? 진짜 너무하네요. 당신도 좀 있으면 은퇴할 텐데 뭐 언제까지 큰소리 칠 줄 알아요? 어차피 우리 아들이 다 물려받을 건데. 뭐? 이제 더는 이런 걸 못 보겠어.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끝내자고. 나는 더 이상 당신 때문에 망가지는 것도 집안 꼴이 우스워지는 것도 못 참겠어. 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잃고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셨고 남편은 옆에서 당황한 얼굴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꺼내셨어요. 회사는 때가 되면 정리할 거고 경영권도 그에게 넘길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자신도 할 만큼 했으니 이 정도 결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니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하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님을 바라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손짓을 하셨어요. 더는 할 말이 없다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결국 자리를 떠났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허둥거리며 문을 나서셨어요.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아버님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으셨죠. 이제는 더 이상 너희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은 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 눈빛조차 외면하며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그러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시길 이제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며 잠깐 남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밖으로 나가고 남은 저를 보며 아버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을 방관했던 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너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고개를 약간 숙이셨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셔서 조금 놀랐지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쳤어요. 아버님은 제가 가게를 운영하며 확장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흥미를 보이시며 물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 아버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회사 경영을 배워볼 생각은 없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지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지금 하는 일이 좋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도 제 적성에 맞다고 했어요. 애초에 다른 길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제 대답을 듣고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눈빛을 보이셨어요.
원래 자신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처럼 제 길을 가는 제가 대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이번 일로 크게 충격을 받은 듯했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싹싹 빌었어요.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걸 지켜본 남편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주 무거운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정말 미안하다며 이제부터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확실히 말했어요. 이제 와서 빌고 자시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정경제를 일궈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럴 그릇이 안 되면 나도 이 팀 해체할 거라고 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순간 뜨끔한 표정을 지었고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말 노력할 거라고 진짜로 보여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남편은 아버님 회사에 매일 성실히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에서 예전과는 다른 결의를 엿볼 수 있었답니다.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변하려는 모습은 조금 고맙더라고요. 이후 어머니의 소식은 남편으로부터 들었는데 결국 이혼을 하고 친정집에 내려가 계시다는 말만 전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 소식이 그리 궁금하지도 않았고 어머니와의 소식은 더 이상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생활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가게에서는 올케 언니와 호흡이 점점 잘 맞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둘 다 걱정도 많고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의지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저희가 함께 운영하는 초밥집은 손님이 끊이지 않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힘든 날도 있긴 하지만 매일매일의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이니 마음도 편안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이제는 큰 다툼 없이 무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남편도 밖에서 그럭저럭 돈을 벌어오고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이가 웃으며 엄마라 부를 때나 올케 언니와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보고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을 때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결국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단호한 결단과 어머니와의 이별은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도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변할 수 있었어요. 특히 남편은 아버님의 강한 태도와 말들에 큰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저도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각자가 스스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 삶에 큰 변화를 맞으며 느낀 건 행복은 거창하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루가 끝나면 집에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는 걸 이번에 다시금 알게 되었어요. 또 그동안의 일들을 겪으며 가족이란 때로는 멀리서 바라봐야 더 편안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답니다. 너무 가깝게 엮이려 하면 상처받고 힘들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며 서로를 응원하는 거리감은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되더군요. 앞으로도 저는 지금 이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에요. 일터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의 소소한 행복을 이어가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